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삼상 삼선식의 선간거리가 각각 50, 60, 70cm인 경우에 그 기하학 평균 선간거리는 어떻게 되겠는가? 기하학적 평균거리 같은 경우에는 다 곱한 다음에 3개니까 세제곱근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D0는 루트 3개니까 세제곱근 되겠죠. 50 곱하기 60 곱하기 70 하시면 59.4cm다 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번 문제. 전선 ABC가 직선으로 배치되어 있다. A와 B, B와 C 사이의 거리가 5m일 때 이 선로의 등가 선간거리는 어떻게 되겠는가? 여기에 A라는 애, B라는 전선, C라는 전선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다. 직선으로. 여기에 거리가 5m이고 얘도 똑같이 5m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A와 C 간의 거리는 10m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등가선 간 거리 D0는 어떻게 하라고요? 다 곱하라고요. 5 곱하기 10에 세제곱근 루트를 해주시면 된다. 이거 계산해보면 5의 세제곱근 루트 2다라고 하는 결과값이 나옵니다. 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정사각형으로 배치된 사도체 송전선이 있다. 소도체의 반지름이 1cm, 한 변의 길이가 32cm일 때 소도체 간의 기하학적 평균 거리는 어떻게 되겠는가? 즉 거리를 구하여라 이런 얘기예요. 얘네들이 정사각형 배치가 되어 있다 이런 얘기고요. 요거 하나의 거리는 32cm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정사각형 배치가 되어 있을 때 등가선간거리 D0는 어떻게 요거 하나의 길이 32에다가 6제곱근 루트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6제곱근 루트 2라고 하는 것은 6분의 1승으로 쓸 수 있어요. 32 곱하기 2에 6분의 1승 이렇게 쓸 수 있다. 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소도체의 반지름이 R, 소도체 간의 선간거리가 D인 두 개의 소도체를 사용한 345kV 송전선로가 있다. 복도체의 등가 반지름 어떻게 되겠는가? 등가 반지름 R2라고 하는 것은 루트 R의 S의 N-1이죠. 그죠? N제곱근의 R의 S의 N-1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는 지금 도체가 두 개란 얘기예요. n의 값이 2가 되면 루트 R S가 되잖아요. 그죠? 문제에서는 요 소도체 간 거리를 D라고 주어졌네요. 그죠? 얘를 D라고 주어졌습니다. 답은 1번에서 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5번 문제. 복도체 선로가 있다. 소도체 지름이 8mm, 소도체 사이의 간격이 40cm일 때 등가 반지름 어떻게 되겠는가? 지금 문제에서 그냥 복도체다라고 되어 있어요. 복도체. 아무런 말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그냥 이도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이도체에서 등가 반지름은 루트 R S가 됩니다. 그럼 대입을 해볼게요. 루트. 자, 단위가 센치이기 때문에 센치 단위로 하게 되면 8mm는 센티미터로 하게 되면 0.8cm가 되는 거죠. 근데 얘가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반지름은 4mm란 얘기고, 그죠? 센치 단위로 하게 되면 0.4cm란 얘기네요. 센티미터. 그럼 얘는 0.4 곱하기 소도체 간 사이가 40이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계산해 보면 4cm다 라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보시면 총 단면적이 같은 단도체와 비교할 때 복도체의 이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복도체 같은 경우에는 L 값은 감소하게 되고 C 값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등가 성간거리가 증가하게 됩니다. 즉 등가 성간거리라고 하기에는 뭐하고 등가 반지름, 즉 지름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1번에 정전 용량이 증가한다. 맞는 얘기죠. 그리고 안전전류가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안전전류라고 하는 것은 인체의 감전에 해가 없을 만큼의 최대 전류를 우리는 안전전류다라고 얘기를 안정적이다, 안전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송전전력이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송전전력 P라고 하는 것은 X분의 VS, VR, sin 델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L 값이 감소하게 되면 결국에는 XL의 값이 감소하는 거죠. 그럼 얘가 감소하게 되면 송전 용량은 증가를 하게 됩니다. 3번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 임계전압 E0라고 하는 것은 공식에 의해서 24.3 M0 M1D 로그 델타가 빠졌네요. 델타 D 로그 R분의 D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직경이 커지기 때문에 코로나 임계 전압도 커지게 됩니다. 잘못되어 있는 것은 4번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답은 4번 되겠습니다. 다음에 7번 볼게요. 복도체를 사용한 송전선로를 단도체로 사용한 선로와 비교할 때 알맞은 것은 단 도체 총 단면적과 단도체의 면적이 같은 경우이다. 복도체는 단도체에 비해서 L 감소 C 증가라고 했죠. 인덕턴스 감소, 정전 용량 증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3상 3선식 송전선을 연가한 경우 일반적으로 전체 선로의 길이를 몇 배수로 등분하는가? 3상 3선식이니까 3개로 나눠줘야 되겠죠. 3등분. 2번 되겠습니다. 9번 문제. 3상 3선식 송전선로의 연과의 효과가 아닌 것은 연과의 가장 큰 목적은 뭐예요? 선로정수 평형이죠. RLC, G가 우리 선로정수이죠. 3상의, 즉 각 상의 선로정수가 같게끔 하는 선로정수 평형이 주된 목적이 되겠고요. 그래서 임피던스 평형, 통신선 유도장의 감소, 직렬 공진의 방지가 되겠다. 그래서 정전 용량의 감소와 연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 10번 문제. 송배전 선로의 저항, 인덕턴스, 정전 용량, 누설 컨덕턴스라는 4개의 정수로 이루어지는 연속된 전개로이다. 이들 정수를 선로 정수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1, 2 등에 따라서 정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식만 알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죠. 저항 R은 low, A분의 L이라고 쓸 수 있고요. 인덕턴스 L이라고 하는 것은 0.05 플러스 0.4605 로그 R분의 D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전선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전선의 종류, 그쵸? 그리고 여기에서 A는 전선의 지름과 관련인 거죠. 굵기와 관련돼 있다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굵기와 관련돼 있고 D라고 하는 것은 선간 거리예요. 즉 A상, B상, C상이 어떠한 거리에 되어 있느냐, 어떻게 배치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값들이다. 그래서 전선의 종류, 전선의 굵기, 그리고 전선의 배치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러한 값이다.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전선의 종류나 전선의 굵기, 그리고 전선의 배치에 의해서 선로정수 RLCG가 결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길이가 35km인 단상 2선식 전선로의 유도 리액턴스는 얼마인가? 이때 단위 길이당 인덕턴스는 1.3 mL/km이고 주파수는 60Hz이다. 유도성 리액턴스 XL은 2πfL 됩니다. 2π 주파수 60 곱하기 인덕턴스 L은 1.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죠. 이거는 킬로미터당. 전체가 35km이니까 곱하기 35 해주시면 되겠다. 그쵸? 근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길이가 35km인 단상 2선식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A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B라고 하는 곳까지 길이가 35km예요. 그쵸? 근데 얘가 단상 2선식이니까 선이 두 가닥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34.3옴이다 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 있다. 즉 얘는 뭐예요? 왕복에 대한 길이가 되겠죠. 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공 왕복선 배치에서 지름이 D이고 선간거리가 D인 선로 한 가닥의 작용 인덕턴스는 얼마인가? 한 가닥의 작용 인덕턴스 L은 0.05 플러스 0.4605 로그 R분의 D가 되겠죠. 단위는 미리 헬리 퍼 킬로미터가 됩니다. 이러한 공식이 보기에 없네요. 그쵸? 그럼 여기에서 분모와 분자에 똑같이 2를 한번 곱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식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R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직경 D라고 쓸 수 있어요. 그죠? D분의 2D라고 하는 거 4번에 0.05 플러스 0.4605 로그 D분의 2D라고 하는 식이 있네요. 4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430스퀘어의 ACSR이 그림과 같이 배치되어 완전 연가된 송전선로가 있다. 인덕턴스는 약 얼마인가? 지표상 높이 이도는 고려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인덕턴스 L은 0.05 플러스 0.4605 로그 R분의 D 여기에다 그대로 그냥 대입만 해주시면 된다. 0.05 플러스 0.4605 로그 아래 값은 문제에서 14.6이다 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렇죠? 14.6 미터의 단위로 하려면 10의 마이너스 3승 되겠죠. 그죠? 14.6 밀리미터니까 미터 단위로 하게 되면 10의 마이너스 3승 해 주셔야 되고요. 자, D값이 얘네들이 뭐예요? 직선 배열돼 있죠? 세 개의 선이 직선 배열돼 있으면 D0는 D의 세제곱근 루트 2가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7.5 세제곱근 루트 2를 넣어주시면 된다.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1.34 미리 헬리 퍼 킬로미터다라고 하는 결과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삼상 3선식 송전선로가 소도체 2개의 복도체 방식으로 되어 있을 때 소도체의 지름이 8cm, 소도체 간격이 36cm, 등가 선간거리가 120cm인 경우에 복도체 1km의 인덕턴스는 약 몇 미리 헬리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복도체에서의 인덕턴스를 구하여라. 복도체에서 인덕턴스 Ln은 공식에 의해서 n분의 0.05 플러스 0.4605 로그 n의 루트의 R의 S의 n-1의 D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소도체가 두 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n의 값이 2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대로 대입을 해보시게 되면 n은 2분의 0.05 플러스 0.4605의 로그 n의 값이면 루트 RS가 되죠. 루트 R의 값은 반지름입니다. 지름이 8cm니까 4cm죠. 4cm 곱하기 S 소도체간 거리 36cm. 여기가 cm면 요 위에도 cm 단위로 쓰시면 됩니다. 120. 그렇죠? 그럼 요거 계산해 보면 요거는 2 곱하기 6이어서 12가 되고 결국에는 요 값은 10이 돼요.
로그 10의 10은 1이에요. 요 전체 요 값이 1이다. 그래서 요 값 보게 되면 얘는 0.025 플러스 0.4605 이걸 계산해 보시면 답이 0.4885 그죠? 4855인가요? 네, 55 미리 헨리 퍼 킬로미터다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반지름이 1.2cm인 전선 한 선을 왕복으로 하고 대지로 기로로 하는 경우 왕복회로 총 인덕턴스는 몇 미리헨리 퍼 킬로미터인가? 단 등가 대지면의 깊이는 600m로 한다. 이건 여러분들이 교재에 있는 공식을 암기하셔서 구하셔도 되고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대로 공식을 이해하셔도 되겠다. 대지로부터 H 높이의 전선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잖아요. 얘가 전선이 이렇게 있고 마찬가지로 얘로부터 H, 라지 H의 중심에 대지에 대한 이러한 전선이 있다라고 볼게요. 전선이 아니라 얘는 그냥 대지죠. 대지. 그러면 여기에서 얘의 인덕턴스는 얼마가 될까요? 0.05 플러스 0.4605 로그 R분의 H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얘와 여기가 D가 되는 거예요. D는 얘와 얘 간의 거리잖아요. 그럼 얘를 뭐라고 쓸 수 있어요? H 플러스 H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그럼 얘는 0.05 플러스 0.4605 로그 요거의 반지름은 얼마죠? H죠. 라지 H 분의 거리는 얘와 얘 간의 거리잖아요. H 플러스 H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 얘부터 먼저 볼게요. 얘는 H라고 하는 값이 요 스몰 h에 비해 무한히 커요. 그럼 얘는 H분의 H라고 쓸 수 있다고요. 그죠? 로그의 1은 0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0 돼요. 0. 그죠? 자, 그리고 H 플러스 H라고 해서 H 플러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H 플러스 H잖아요. 그죠? 그러면 평균 거리는 H 플러스 H를 2로 나눈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와 얘 간의 평균 거리를 H 플러스 H라고 하는 것은 여기 요식을 통해서 H 플러스 H는 2H2라고 쓸 수 있다고요. 여기를 우리는 2H2라고 쓸 수 있다고요. 그럼 얘 두 개를 합친 거는 얘랑 얘를 합치면 이렇게 되죠. 얘는 0 되고 0.05, 0.05니까 0.1 플러스 0.4605 로그 R분의 2H2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그럼 대입을 해보시면 0.1 플러스 0.4605 로그 R의 값이 얼마죠? 반지름 1.2cm인 전선이라고 했기 때문에 미터로 하게 되면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미터가 되겠네요. 이 H는 2 곱하기 H가 뭐야? 등가 대지면의 깊이가 600이다라고 했어요. 600. 요거 계산해 보시면 계산하면 2.4 미리 헨리 퍼 킬로미터다라고 하는 값이 나오더라. 여러분들이 교재에 있는 공식대로 암기하셔도 되고 여기 있는 내용을 이해해서 풀이하셔도 되겠다. 답은 결과는 동일하게 1번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에 16번 문제. 선간거리가 2D이고 선로의 지름이 D인 단위 길이당 정전 용량은 어떻게 되겠는가? 정전 용량 C라고 하는 것은 로그 R분의 D의 0.02413 마이크로페럿 퍼 킬로미터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를 양 위에다 똑같이 이렇게 한번 곱해 볼게요. 그럼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로그 요거는 d죠. 스몰 d분의 2d잖아요. 2d에 0.02413. 근데 문제에서 선간거리가 2d라고 했어요. 요 값이 2d란 얘기예요. 요 값이 2d란 얘기예요. 문제에서 주어진 거는. 그럼 얘는 요걸 2d라고 넣게 되면 0 로그 d분의 4d에 0.02413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답은 1번에서 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삼상1회선 전선로에서 대지 정전 용량을 CS, 선간 정전 용량을 CM이라고 할 때 작용 정전 용량은 얼마인가? 삼상 1회선에서 C는 대지 정전 용량 CS 플러스 3cm 이렇게 되죠. 한 상당. 그래서 답은 3번에 답을 찾을 수 있어요. 단상에서는 어떻게 돼요? C는 CS 플러스 2cm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정리를 해보면 여기는 삼상 3선식의 한 상분, 얘는 단상 2선식의 한 선분에 대한 거죠. 답은 3번 됩니다. 다음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삼상 3선식 삼각형 배치 송전선로에 있어 각 선의 대지 정전 용량이 0.5038이고 선간 정전 용량이 0.1237일 때 일선의 작용 정전 용량은 어떻게 되겠는가? 좀 전에 공식 그대로 대입만 하시면 되죠. C는 CS 플러스 3cm 됩니다. CS 대지 정전 용량 0.5038 되고요. 더하기 3 곱하기 선간 정전 용량 0.1237 됩니다. 이것을 계산해 보면 0.8749 마이크로페럿이라는 결과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에서 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공 송전선로에서 선간거리를 도체 반지름으로 나눈 값이 클수록 인덕턴스와 정전 용량은 어떻게 되겠는가? 인덕턴스 L은 0.05 플러스 0.4605 로그 R분의 D가 되고요. 작용 정전 용량 C라고 하는 것은 로그 R분의 T의 0.02413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문제에서는 이 R분의 D 값이 커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잖아요. R분의 D가 커지면 이 로그 R분의 D 값이 커지겠죠. 그러면 인덕턴스는 커지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R분의 D 값이 커지게 되면 이 로그 R분의 D 값은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분모가 커지게 되니까 C 값은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인덕턴스는 커지나 정전 용량은 작아진다. 그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번 문제. 지중선 계통을 가공선 계통에 비교했을 때 옳은 것은, 자, 여기에서 지중선 같은 경우에 사용하는 선은 케이블을 사용합니다. 그렇죠? 뭘 사용해요? 케이블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지중은 가공전선에 비해서 공간이 좁죠. 좁기 때문에 이 D값이 작아지게 됩니다. D값이 어떻게 된다고? 작아지게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지중선 같은 경우에는 L값은 감소하게 되고요. C값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중선로는 가공전선로에 비해서 L값은 감소하고 정전 용량은 커지게 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1번 문제. 가공전선로에 대한 지중전선로의 장점으로 옳은 것은 1번 지중전선로는 건설비가 어때요? 비싸죠. 가공에 비해. 송전 용량이 작게 돼요. 왜냐하면 가공전선로는
열 발산이 잘 되죠. 근데 지중전선로는 땅 속에 있기 때문에 열 발산이 작아지게 돼요. 그럼 열 발산이 작다면 그만큼 허용 전류가 작아져서 보낼 수 있는 전류의 양이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중전선로는 가공전선로에 비해서 송전 용량은 작아지게 됩니다. 인축에 대한 안전성이 높으면 환경 조화를 이룰 수 있다. 그죠? 지중해 있기 때문에 인축이 닿을 염려가 없겠죠. 즉 감전의 사고가 없다. 그렇죠? 3번이 맞는 얘기고 사고 복구에 효율적이다. 지중전선로는 사고 발생 시 고장점을 찾기가 어렵죠. 따라서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2번 지중 케이블에서 고장점을 찾는 방법이 아닌 것은 여기서 매거라고 하는 것은 고장을 찾는 게 아니라 절연 저항을 측정하는 장비가 매거입니다. 그래서 2번이 잘못되었습니다. 다음 23번 케이블의 전력 손실과 관계가 없는 것은 도체에 저항 있겠죠. 그죠? 유전체 손, 그 다음에 연피 손. 유전체 손이라고 하는 것은 케이블이 도선이 이렇게 있으면 그 도선의 주변으로 피복이 이렇게 관련이 있겠죠. 그죠? 그럼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유전체 또는 절연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절연체가 유전체랑 같은 말이에요. 그럼 얘에 의해서 발생하는 손실이 있겠다. 그게 유전체 손이 되는 거고 연피 손이라고 하는 것은 피복에 의해서 발생하는 손실을 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철손은 철에서 발생하는 손실이죠. 케이블에는 철이 없죠. 이 철손은 어디에서? 뭐 전동기라든가 변압기 같은 곳에서 발생하는 게 철손이죠. 케이블과는 관계가 없는 손실이다. 4번이 관계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4번 문제. 가공송전선로의 코로나를 고려할 때 표준 상태에서 공기의 절연 내력이 파괴되는 최소 전이 경도는 정연파 교류 시료값으로 약 몇 kV/cm 정도가 되겠는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공기의 절연 파괴 전압은 30kV/cm입니다. 즉 1cm를 사이에 두고 30kV의 전압이 인가가 되면 공기의 절연이 파괴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교류에서는 파형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교류의 최대값이 뭐예요? 30kV/cm에서 공기의 절연 파괴가 발생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교류의 시료값으로 말하라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시료는 최대값을 뭘로? 루트 2로 나눈 값이기 때문에 얘가 21kV/cm가 된다. 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5번. 송전선로의 코로나 임계전압이 높아지는 경우는 다음 중 어느 것인가? 그럼 코로나 임계전압에 대한 공식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다. 이 제로는 24.3 M0, M1, 델타, D, 로그 R분의 D 킬로볼트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M0라고 하는 것은 전선의 표면 계수, M1은 날씨 계수, 뭐 기상 계수라고 하죠. 델타는 상대 공기 밀도, D 전선의 직경이 되겠죠. D는 선간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전선의 직경이 커지면 임계전압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 전선의 직경이 큰 경우가 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6번 문제. 코로나 현상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코로나라는 게 뭐죠? 코로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전선 표면 주변에서 전선 표면 주변의 일부 공기가 절연 파괴가 되어 빛과 소리를 내면서 방전하는 현상을 코로나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현상으로 인해서 전선을 부식시키기도 하고요. 방전이 되니까 전력 손실이 발생을 할 거고 방전이 되면 그 파가 정연파가 아니기 때문에 비정연파가 되는 거죠. 비정연파에는 고조파를 포함하게 됩니다. 이 고조파가 전파, 즉 통신선 유도장애를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1번, 2번, 3번은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네 번째, 코로나 손실은 전원 주파수의 3분의 2
제곱에 비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뭐 피크식이 있죠. PC는 델타 241에 주파수 F 플러스 25에 루트 2D에 E 마이너스 2제로의 제곱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이렇게 됩니다. 보시게 되면 코로나 손실은 자 요거 뭐예요? 대지전압. 요거는 코로나 임계전압. 즉 대지전압과 코로나 임계전압 차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전원주파수의 3분의 2승의 제곱에 비례하는 게 아니다. 답은 4번이 잘못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27번 문제. 일선 1km당 코로나 손실을 나타내는 피크식은 어떤 것인가? 1번에 답이 있네요. 공식을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8번 문제. 코로나 방지에 가장 효과적인 것은 코로나 방지하게 되면 무조건 전선의 직경을 크게 한다. 그게 뭐예요? 복도체인 거죠. 그리고 가선 금구류를 개량한다 라는 게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복도체를 채용한다죠. 답은 4번 정답 되겠습니다. 29번 문제. 송전선에 코로나가 발생하면 전선이 부식된다. 무엇에 의하여 부식이 되겠는가? 공기 중에 있는 산소는 O2죠. 그렇죠? 코로나가 발생하게 되면 어떠한 에너지를 여기에 가하게 돼요. 그럼 얘는 O2는 O 플러스 O로 나눠지게 되고요. 거기에 산소가 또 만나요. 그럼 요거는 뭐가 되죠? O3가 되죠. O3. 그럼 얘가 뭐가요? 오존이 됩니다. 그럼 오존이랑 공기 중에 있는 H2O나 질소를 만나게 되면 얘가 뭐가 되냐면 질산이라는 게 됩니다. 그럼 이 질산이 전선이라든가 전선 바인드선을 부식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전선 부식이 발생되는 원인은 오존이 됩니다. 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